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도덕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수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만나게 되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두 개학도 하지 못하고 입학도 하지 못한 채 가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은 모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개학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음,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 인터넷 기사 또는 뉴스에서 우리 도덕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중요하다라는 말,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 또 성공보다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우리는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유치원에서 또는 초등학교에서 도덕을 이미 많이 배워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에도 도덕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어떤 내용을 배우고 무엇을 배웠나요? 또는 여러분들은 도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아마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 또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도덕이란 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덕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덕이라는 단어를 혹시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직접 쓸 수 있으신가요? 도덕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일단 이 한자를 풀 수 있어야 도덕의 뜻이 아마 정확하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한자일까요? 도덕이라는 한자는 지금 보이듯이 길도의 덕덕자로 쓰여집니다. 이 뜻을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화면에 나와 있듯이 덕의 길,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덕으로 가는 길, 이 덕이라는 것은 곧 선행이므로 선행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행으로 가고 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던 과목의 이름의 하나인 바른 생활이 곧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도덕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천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도덕을 배워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천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개학 후에 직접 만나게 될 수업 시간에도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덕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이것은 곧 도덕의 내용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덕 시간에 실천해야 할 것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그림 그대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잠만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지켜야 할 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만보처럼 누워서 자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다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수업을 하고 또 학원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개학이 이제 4월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4월부터는 따뜻하게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또 특히나 졸리는 현상이나 또는 밥 먹고 난 뒤에 특히 좀 피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잠이 올 때 좀 깨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맛있는 간식들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1교시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배가 고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방에서나 책상에 과자나 음료수 등을 꺼내서 먹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간식은 특별한 이유 또는 어떤 특별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간식을 먹거나 음료를 먹는 행위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유는 첫 번째는 화장실이 정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또는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장실을 무조건 가는 것을 참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실 가고자 할 때는 미리 손을 들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맡은 뒤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게 허락을 받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수업 시간에 무조건 화장실을 가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허락을 받고 특별한 사유에서 화장실을 꼭 갔다 와야 될 때는 허락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준비물인데요. 도덕 시간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도덕책입니다. 도덕책과 그다음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동지가 배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활동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뭐 쫄대 화일 또는 L자 화일 등에 모아 두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 활동지 모아놓은 자료가 나중에 수행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를 위해서라도 활동지는 쫄대 파일 또는 뭐 L자 파일 여러분들이 보관하기 좋은 파일집에 모아서 보관해 주시기 위해서 파일 처리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기구인데요. 선생님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아니고 설마 필기구 안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가끔 있습니다. 필기구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수업 중간에 필기구를 주변 친구들에게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수업에 상당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구까지 반드시 챙겨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4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준다면 분명 수업 시간은 훨씬 좋은 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도덕 시간이 정말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행평가 역시 여러분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지필평가,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대신 수행평가로 모든 시험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행평가라 함은 도덕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실제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자유학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도덕에서 여러분들이 도덕 성적을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학생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특히 어떤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고위직에 있는데 또는 뭐 정치인인데 이런 분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학교 다닐 때 도덕 성적은 어땠을까요? 100% 장담은 하진 못했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지필평가 성적은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공부를 상당히 잘하고 일명 학벌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의 성적도 높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도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 도덕 성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실천이 아닌 머리로만, 글로만 도덕을 배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도덕을 배운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도덕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구나 또는 도덕을 잘 배웠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키울 수 있는 또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수행평가의 영역 3가지는 1학기 동안에 진행할 수행평가입니다. 버킷리스트 만들기, 가치 실천 보고서, 자기 성찰 포트폴리오 3가지의 영역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 3가지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평가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본인 자기 성찰 평가, 그리고 동료가 하는 동료 평가도 포함이 되고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서 여러분들의 평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자기 성찰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활동지 내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 내용을 수업 시간에 평소 때 꼼꼼하게 그리고 모두 다 완수하고 잘 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 과정과 그 산출물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수행평가, 특히 이 평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 90점, 80점 같은 점수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가 내용을 직접 서술식으로 선생님이 일일이 1인당 1명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내용이 생활기록부와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3가지의 평가 여러분들이 잘 활동에 잘 참여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드렸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학 게시판에 보시면 지금 공지사항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반별로 우수 댓글로 선정된 5명을 선정하여 개학 후에 소정의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퀴즈 내용 2가지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도덕이라는 단어의 뜻, 큰 틀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도덕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면 한 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와 왜 그 주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인들, 요소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각 반별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개학 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자유학기 게시판에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사람만의 특성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볼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개학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